위정편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해당 편의 전체 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 2, 3장은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위정이덕이 비어 북신 거기서 얻은 이 중성공진이라. 정치를 덕으로서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여러 별들이 그를 향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구 해석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위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한문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종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정사에 종사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종정이란 말은 관리가 되다라는 뜻이고, 이 위정은 정치를 행하다. 그래서 의미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주로 임금한테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치를 덕으로서 행한다. 이 말은 사자성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공자의 말이라는, 공자 말이 당연히 공자의 말이겠지만, 이설에 의하면 인용부를 이렇게 붙여서 위정이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공자가 그 말을 풀이한 걸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하튼 정치가가 정치를 행할 때 정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임금일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데 제후들이나 제왕일 텐데, 이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째가 이제 덕, 리더십의 핵심은 이제 덕이다, 아니면 이제 능력이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능력 이쪽에 방점에 갈수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덕이라 얘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북진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대부분 북신이라고 그러죠. 이거 북극성을 가리킵니다. 북극성은 단순한 북극성이 아니라 그 옛사람들은 그 사계절의 변화, 자연의 운행을 이 북극성,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이 도는 걸 보고 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북극성이 고정된 자리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기소, 제자리, 자기 자리에 있으면 북극성을 에워싼 여러 별들이, 이 공자가 지금 이렇게 손수변을 붙여서 그쪽을 향하고서 호위하다, 에워싸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은 북극성이 그 자리에 있고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호위하는 모양이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 말만 보면 이게 뭔 문제가 있냐 말씀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사람들이 이 글을 해석하면서 임금이 하는 일은 뭐냐? 제자리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하는 거를 보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핵심은 무위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위다. 무위란 말은 이제 도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무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은 이 무위는 너무 도가적인 발상이라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유가는 무위가 아니라 유위란 얘기죠. 유위. 그럼 유위의 주체는 누구냐? 이 신하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치 사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임금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이 자연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주체를 신하로 상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이 가만히 있건 가만 안 있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신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유위 쪽으로 강조하는 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공자는 지금 어떤 뜻으로 무위를 얘기했는지 유위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대의 의견들은 대부분이 유위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 그 안연편에, 그 논어그 17장에 보면 17편에 안연편이라고
있는데 안연편에 보면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라는 질문에 공자는 정치는 바를 정자,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보면 바로잡는 거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자도 아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을 하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순임금은 이제 옷자락을 제대로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래서 무위에 가까운 얘기를 하지만 아마 공자의 언수를 종합해 보면 공자 역시도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유의의 철학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공자가 정치를 덕으로 행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논어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덕이라는 게 참 규정하기 힘들어요. 우리 많이 쓰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고 뭐 덕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덕이 도대체 뭐냐? 규정할 수 없는 어떤 힘의 힘. 사람을 겉만 이렇게 겉으로만 존경하고 예의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다 복종하게 되는 신복이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다 그 사람에게 그 감화되는 어떤 감화력을 얘기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의지를 작동시켜서 저 사람을 감화시켜야지라는 게 덕이 아니라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덕을 가진 사람이 그게 작동이 되고 덕을 받는 사람도 저 사람 닮아야지라는 의지가 있거나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닌데도 서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운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화돼서 느끼고 거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상호 어떤 작용력인데 참 말하기 쉽지 않죠. 감화력입니다. 일종의 의지가 작동이 안 하고 노력을 안 해도 그래서 한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신화 귀신 신자에다가 이제 될 화자를 써서 이 신령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게 작동을 하긴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변화가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덕의 감화력이 정말 대단한 건데 공자가 그걸 인간의 목표로 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고 연결을 하고 이제 특히 지도자가 됐을 때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위정이덕이라고 해서 덕을 얘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